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자,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 그야말로 유동성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썸머 랠리.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썸머 랠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덩달아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벼운 주식보다 좀 무거운 주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투자 전략 좀 바빠요. 여러 가지 설명드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좀 두고두고 새겨들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지 될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갈 길이 좀 바쁘다. 코스피 지수로 먼저 좀 보실 텐데, 지난달에 투자 전략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상승 속도를 달리할 거다. 그동안은 코스닥이 상당히 바쁘고 빠르게 올라왔다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서서히, 계속 투자 전략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서히 이제 코스피가 더 올라올 시간이 됐다는 거죠. 코스닥의 상승 속도는 점차 코스피에 비해서 좀 눌릴 수 있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탄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점차 점진적으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이제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 이달 들어서면서 8월 들어서면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건데, 물론 중심은 유동성 장세에 있어요. 돈의 힘에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세가 높게 평가되던 종목들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 버린다면, 물론 내리지는 않겠지만 갭을 맞추는 차원에서의 가치주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오늘도 보면 현대차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코스피 200부터 해서 이들 종목들로 해서 수급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은 약해질 수 있고요. 반면에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가총액 종목들도 지금 소형주, 중형주, 이렇게 대형주 나눠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 소형주의 상승률이 확실하게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시장이 좀 주춤할 때 말씀드렸던 건 그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조금씩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동안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높은 PER을 유지하면서 오르고 있었던 종목에서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로 조금씩 좀 옮겨가는 포트폴리오의 변화 전략.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에서는 약간은 좀 자산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옮겨가는 포트폴리오 전략, 지금도 유효해요. 소형주들은 짧게 매매하기는 좋지만은 길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에 너무 부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꾸는 게, 변화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인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환율 부분인 것 같아요. 예상한 것처럼 1190원 털렸죠. 깨졌죠. 1190원. 자, 원달러 환율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전반적인 리스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190원대를 깨고 내려오는 부분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조금 더 영향이 크지 않았었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자, 국내외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이러한 경제 정책들 언젠가는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는 그냥 날렸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돈을 적정 수준만 풀고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경제 정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정부가. 그러한 특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각국 정부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욕을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음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수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귀에 달콤하고 입에 달콤한 대다수 국민이 귀에도 달콤하고 입에도 달콤한 이러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당연히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 정부의 신뢰도나 이런 것을 분명히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섭니다. 봐요.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당장에 나타나는 것, 우리가 금리 정책, 돈을 가지고 하는 어떤 정책들,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긴축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앞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둬야 된다. 그러면 팬데믹은 상반기였다. 만약에 작년 하반기에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상당히 좋았겠죠.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 나타난 거고, 그 상황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하반기 들어서 돈을 풀고 있는 거는 상반기 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예요. 미래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국 정부가 마찬가지고.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한국 역시도 자유롭지 못해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고 추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긴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들은 미래를 보고 대응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당장의 현상을 놓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당장 지표 나오는 거에서는 팬데믹 여파가 있기 때문에 물가 지표들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물가 지표의 주 요인인 국제 유가 부분이 유가 부분이 또 자리매김할 거고, 여러 가지 물가에 있어서 생산자 물가에 있어서도 당연히 좀 가격이 다운돼 있고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인플레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에 돌아가는 부분들이,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정상화되었을 땐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그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이 본 궤도로 다시 올라온다면 당연히 미국은 금리를 아주 가파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자산 가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팬데믹이 아닌 경기 침체를 겪게, 물론 아주 후지만 경기 침체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이제 과거로 다시 가는 거죠. 유로존 위협들 과거에 미국의 금융위기, 한국의 과거 환란위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아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최소한 5년 이내, 아주 빠르다면 3년 후 정도에는 그런 큰 위험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즐겨야 됩니다. 돈의 힘을 즐겨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XX한 당신이 주식해서 성공할 확률은 0%, 빵 퍼센트. 자, 차트 보면서 좀 종목들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우 우량한데 PER이 지금 몇 배인지 아십니까? 238배의 PER입니다. 자, 제약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카카오를 한번 보시죠. 카카오는 PER이 올해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해서 93배입니다. IT 니까 삼성 SDI를 보자고요. 2차전지죠. 육 67배의 PER입니다. 우리가 PER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으면 위험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국내 주식시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오래 많이 주었던 종목들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죠. 네이버, 이런 종목들 PER이 몇 배냐고요. 그러면 사실 삼성 SDI가 PER 30배 할 때가 이제 20만원 중반 후반 그때일 것 같은데, 비싸서 못 들어가죠. 높은 PER 종목들은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투자자라면 절대 삼성 SDI 매수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좋은 종목은 다 지금 PER이 높아요. PER이 낮은 종목들은 성장성이 없어요. 안 좋아요. 실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불안불안해요. 사업 전망도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의 유행이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항상 바뀌어요. 10년 단위로도 바뀌는 게 있고 5년 단위로도 바뀌는 게 있고 주기적으로 2년 단위로도 바뀌는 게 있고 몇 달 단위로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기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보는 산업에 무언가가 있는 거다.
만약에 워런 버핏이 고지식 하다면 그거는 워런 버핏이기 때문에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이 아닌데 워런 버핏이 했던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투자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형태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짜서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트렌드를 주도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유행에 잘 적응을 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생각의 변화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 고지식해서는 안 돼요. 아니, PER 낮은 게 유리한 거 정도이지 PER 낮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PER 높은 게 위험하냐? 어쩔 땐 위험하겠죠. 그런데 어쩔 때는 PER 높은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거 뭐 지금 PER에 대한 부분은 뭐 예로 드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투자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에는 법칙이 없고 많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정답이라면 정답이겠죠. 많이 올라가서 수익 많이 내는 게 정답이겠죠. 손실 안 내고, 손실 덜 내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높은 PER에 대해서 지금은 고정관념을 깨세요. 부담스러워서 이거 PER 너무 높네? 부담스러워, 못 들어가.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문제 되기 전에 징후들이 나타나니까 그때 제가 또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죠. 위험하다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의 트렌드에 충실하시고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고지식해지지 마세요. 고지식한 방법의 투자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수익률 성공 못해요. 성공할 확률 0%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천주입니다. 추천주를 매주 하는데 SKDND입니다. 자, SKDND만 보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올랐는데 왜 이런 걸 추천하느냐?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패턴이 또 유행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은 태양광이나 이런 대체에너지 관련돼서 약간 사업 비중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재료거리고, 부동산 개발의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사업이 있습니다. 성장성을 본다면 에너지 저장 산업 사업과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 성장성이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개발 관련돼서 좋을 점이 없을까요? 최근에 정부 정책들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 부분이 왜 부각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또 그 부분이 부각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에너지 산업의 성장성까지도 반영을 해서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좋아요. 당장 시장은 좋아요. 아직 추후에 위험할 부분들은 추후에 가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랠리를 즐기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